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자, 이 뭐 넷플릭스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네. 영화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네. 말입니다. 한국의 고등학교가 무대로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실제로 한국의 뭐 드라마 중에서 그 고등학교가 배경인 드라마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스카이캐슬 다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은 방과후 수업이라고 그래서 그 외계인 침공을 다룬 근데 고등학생들이 그 이제 군인으로서 외계인과 싸우는 그 한국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한국 작품들이에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작품들인데 이번에 나온 작품은 한국의 고등학교가 무대이고 한국에 등장을 하는데 한국에서 찍은 작품인데 작품 자체가 미국 드라마인 거죠. 제목은 엑소 키티라는 작품입니다. 엑소 키티. 네네. 근데 이 작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To All the Boys I've Loved Before라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사랑했던 모든 남자아이들이라는 제목의 하이튼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그 시리즈가 히트를 치면서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를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극중 등장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키티라는 여자아이 가 있는데 주인공의 동생이었죠. 이 키티라는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새로 나온 시리즈물이 바로 이 엑소 키티입니다. 근데 엑소 키티가 한국에 와서 겪는 이제 경험담을 만든 게 바로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가 무대인데요. 이렇게 한 작품에서 한 인물을 가지고 새롭게 또 다른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스핀오프라고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배트맨 영화를 보게 되면 배트맨의 등장인물인 그 사이드킥이죠. 주인공이 아닌 부주인공인 로빈을 아시지요. 그런데 그 로빈이 영화 로빈으로 만들어지거나 배트맨에 등장했던 인물인 뭐 예를 들어서 조커. 조커가 워낙에 중요한 캐릭터다 보니까 그 조커로 영화를 만들거나 배트맨에서 그 캣우먼 예를 들어서 배트걸로 등장했던 캣우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작품인 To All the Boys I've Loved Before에는 주인공의 여동생인 키티가 이번에 한국에 남자친구가 생겼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키티와 화상과 인터넷으로 그 한국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금 이제 이야기가 발랄하게 우리하고 상상 밖의 이야기인데 남자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유학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독립적인 거죠. 키티가 한국에 전학을 오게 되면서 고등학교가 한국의 고등학교 무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키티라는 미국인 여학생이 한국 학교에 와서 펼치는 하이틴 로맨스 장르가 바로 이 엑소 키티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그 아가씨는 백인 여성이에요? 백인 아가씨예요? 극중에서는 백인과 한국 엄마 사이에서 나온 혼혈이라고 나오는데요. 등장인물 자체에도 사실은 여러분들 미국의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피가 섞여 있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미국인이지만 약간 동양적인 그런 미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우긴다면 우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혼혈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캐나다 배우로 알려져 있고요.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사람이고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래요. 원래 그 배우가. 맞습니다. 네네. 지금 댓글에 딸아이가 좋아해서 같이 봤었던 드라마인데 그 아이가 참 많이 커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군요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자, 미국의 하이틴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무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어떻게 미국 드라마에 한국이 무대가 되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는지 혹시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에 그만큼 큰 걸 터진 거죠, 뭐.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팝, 뭐 한국 이 자체가 문화적인 가장 지금 급부상하는 아이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 배경이 이제 또 뭐냐면 이 작품이
그 드라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그 원작 소설이 제니 한이라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소설가의 원작이에요. 그렇군요. 제니 한 작가가. 예. 네. 그 Two Older Boys I Loved Before라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도 오를 만큼의 인기가 있었던 그 하이틴 소설인 거죠. 그 하이틴 로맨틱 소설인데요. 이 제니 한이 쓴 소설의 주인공이 그 주인공 자체가 한국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소설을 가지고 TV 드라마로 만들었다가 이제 또 히트가 되면서 뭐 2018년도에 첫 작품이 나오고 2021년, 2022년 이제 시즌 2, 3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올해 이제 엑소 키치라고 그래서 그 주인공 여배우의 여동생으로 키치라는 그 인물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건데 제니 한 작가의 역할이 당연히 있겠죠. 네. 당연히 한국이라는 본인의 그 등장인물 자체도 한국계 혼혈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라는 것, 그리고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K-컬처나 뭐 K 아이콘 자체가 워낙에 뜨기 때문에 이러한 재미있는 설정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1편을 봤거든요. 2편 좀 보다가 네. 이게 하이틴물이라 조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천천히 보자라고 이제 봤는데 서울 그 인천국제공항 장면이 나와요. 와, 그거 보니까 또 반갑고요. 그 서울의 뭐 도로 모습, 거리 모습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영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니까 와, 서울의 그 밤거리가 어쩜 그렇게 휘황찬란한지요. 정말 멋있고 무슨 미래의 어느 우주에 있는 어느 도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주인공이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길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외면하는 장면이 나와서 아, 저건 좀 씁쓸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이야기가 그 이 한국적으로 정말 한국적으로 네. 잘 녹아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방금 우리 그 그건 앵커님께서 기대하면 안 돼요? 말씀하셨듯이 네. 네, 미국의 그냥 하이틴 드라마인데 배경이 한국이고 한국말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장 인물들이 이제 이게 국제고등학교가 배경이다 보니까 영어로 말을 하는 것도 말이 되죠. 이치에 맞죠. 국제고등학교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한국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배우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왜 우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인 캐릭터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한국어를 굉장히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발음이 너무 어색해서 와 저건 한국이 아닌데 근데 영화에서는 한국인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 배우들이 한국말로 제대로 하는 한국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김윤진 씨. 우리에게는 뭐 영화 쉬리라든지 미국의 드라마 로스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이죠. 네. 쉬리도 등장을 했던 그 김윤진 씨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그 미국에서 자랐거나 혹은 캐나다에서 자랐거나 혹은 한국에 자랐지만 그 영어가 유창한 그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대사들도 번역체로서 미국 작가가 썼을 때 나오는 말이 잘 되지 않는 한국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네. 한국 문장들.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한국어들이 정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데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고 반면에 이게 국제고등학교라는 설정이긴 하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사실은 과연 국제고등학교의 모습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미국의 캠퍼스다운 모습이 나오고 학생들의 관계라든지 학교에서 파티를 하거나 뭐 웰컴 파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미국적인 어떤 문화에 더 가깝게 그려져 있죠. 근데 그 부분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러지는 정도는 아니고 국제고등학교가 저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어차피 이 드라마 엑소 키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건 아니죠. 네. 미국의 드라마이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배급을 할 계획이었또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내셔널리 이 드라마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한국을 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만든 건 아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시면 모든 부분이 다 용서하고 너그럽게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이제 방금 이현주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하이틴 드라마다 보니까 좀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너무나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막 변화되는 것도 있고 저게 말이 돼? 이제 이런 게 있지만 네. 이거는 그냥 하이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약간 판타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캐릭터들이 의외로 잘 되어 있고 배우들의 연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다만 제가 볼 때는 연출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 연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예. 미국의 시트콤의 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찍어졌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의 어떤 조밀하고 면밀한 디테일한 부분들과 연결이 이상 구성이 잘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떨어진다. 그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장면 전환, 가장 짧은 장면 전환이라든지 편집들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이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하이틴 어린 아이들이 보는 거 사실 하이틴 드라마를 하더라도 그 하이틴들이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9세에서 12세가 그러니까 틴 밑에가 더 주 대상이거든요. 네네. 그 틴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보는 건데 그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프로덕션 퀄리티는 조금은 낮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소구할 수 있는 하이틴 드라마가 나왔다. 인기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이틴들이나 어린 그 우리 자녀들의 속마음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드라마가 어쨌든 많은 반향을 좀 일으키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전 세계에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네네. 좋은데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나 저기 가봐야겠다.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될 것 같고 아쉬운 점 하나가 있다면 한국 문화가 그렇게 잘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거리 컬처라든지 네. 아니면 한국의 뭐 음식이라든지 한국의 교우관계라든지 한국식의 어른과 아이들의 어떤 그런 디퍼런 컬처라든지 한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담아내지 못한 이유가 이 하이틴 로맨스다 보니까 그 스토리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그런 배경은 있지만 많은 문화적인 것들을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해하시고 한국을 담으려고 한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호기심은 폭발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렇게 어딥니까? 네. 당분간 10대들의 한국으로의 유학 러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국제 학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인기를 얻을 여기 것 주류 같아요. 사회에 네. 뭐 백인을 비롯해서 예. 흑인을 비롯해서 이런 주류 사회 청소년들이 네.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만 된다 그러면 그게 그걸로 뭐 만족할 수 있는 영향을 거죠. 주는 거죠. 네, 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만들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제가 1편을 보면서요. 내가 10대라면 정말 한국으로 가고 싶겠다. 저 학교에 들어가서 저기서 공부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하, 네. 자, 이번 이제 주말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오랜만에 좀 극장에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추천해 볼 만한 영화가 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여러분들 좀 이제 기대를 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요. The Little Mermaid라는 작품이 이제 곧 개봉을 하게 되죠. 인어공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여러분들께서 좀 기대하고 계시다가 이제 표를 좀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극장 나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작품이 나와서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인어공주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시겠고 오늘 이제 하이틴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인어공주까지 가게 됐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논란이 됐던 게 흑인 가수인 할리 베일리가 인어공주로 등장을 하죠. 흑인입니다. 할리 베일리를 또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그 할리 베일리라고 왜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흑인 여배우 배우가 50대 있었죠. 중반에 네네 그분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그 나이 드신 분이 인어공주가 되느냐라고 누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또 같이 흑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50대 중반의 인어공주도 보라고 그러시는데 그분 아니고요. 네. 할리 베일리라는 20대 이 23살의 흑인 가수입니다.
인어공주로 캐스팅돼서 이제 흑인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한다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 평가까지도 나왔었던 건데 노래 잘하는 가수이고요 연기 경력도 많고요 얼굴이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인어공주에 딱 맞게끔 되어 있고 과연 흑인의 인어공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들도 유색 인종이지만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 피부색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밀히 들어와 있는 어떤 인종적인 우월감이라든지 차별 개념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벌써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가서 보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더 리틀 머메이드를 즐기실 수도 있고 영화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네. 디즈니에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잘 가서 즐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과연 이 흑인의 그 피부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리틀 머메이드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다가 꼭 같이 극장 나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시사회에서의 받은 평가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영화 자체만 아주 놓고 잘 보더라도. 만들었습니다. 네. 한국 네네. 우리 여자 인어 아가씨가 나오면은 좋죠.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또 그게 궁금하네요. 한 5, 6년 후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할리베일리가 정말 대단한 게 이 흑인 인어공주가 등장하자마자 엄청나게 논란이 컸었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나 네. 잘 이겨냈다는 거가 그 어린 나이에 참 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할리베일리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흑인 그 스타들을 보면서 자기도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위로와 또 희망을 갖고 계속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고 또 어린 흑인 소녀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장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